안녕하세요. HLB생명과학은 작년 9월 29일에 파이로티닙의 국내 독점 권한을 확보하게 됩니다. 항서제약으로부터 말이죠. 알고 보니 이 파이로티닙은 중국에서 이미 시판 승인 받은 항암제였습니다. 2018년도에 허가를 받았으니 얼마 안 된 약이죠. 리보세라닙보다 더 최근에 허가를 받은 약입니다. 어떤 적응증의 허가를 받았을까요? 바로 허투 양성 유방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투 억제제로 유명한 약으로는 허세틴이 있습니다. 허세틴은 허투의 기능과 발현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유방암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파이로티닙도 허투 양성 유방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걸 보니 마찬가지로 허투를 타겟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허세틴의 바이오시밀러로 유명한 허주마가 또 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의 제품이죠. 역시 적응증은 똑같습니다. 허투가 과발현된 유방암에 사용합니다. 셀트리온이 허주마를 출시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 16일에 허주마를 미국에서 출시하고 판매에 본격적으로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할 즈음이죠. 이미 셀트리온의 허주마는 미국을 제외하고 글로벌하게 각 지역에서 바이오시밀러 중 처방 1위를 기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당시 갓 출시된 상태니까 몇 위인지는 알 수가 없죠.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글로벌하게 1위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엄청난 경쟁력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예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허주마의 경쟁력이 얼마나 컸는지 보면요. 올해 3월 기준으로 일본 시장에서만 4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일본에서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까지 다 합쳐서 전체 1등이죠. 셀트리온의 시장 점유율을 이기려면 45%는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죠. 2019년도 4분기에 12%였던 허주마가 점점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더니 2020년 4분기에는 44%까지 올라간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허투 억제제로 오리지널 약은 허세틴이 있었죠. 그런데 셀트리온이 작년 3월에 허세틴의 바이오시밀러 허주마를 미국에서 시판해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리지널 약과 카피약의 대결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월 기사입니다. 로쉬의 허세틴 매출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때문이라고 하죠. 글로벌 제약사도 셀트리온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리툭사는 38% 감소하고 허세틴은 44% 감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친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서 셀트리온에게 우호적인 시장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헬스케어의 의지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이 바이든이었죠. 그리고 문샷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도 조 바이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싼 신약보다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값싼 바이오시밀러를 밀어주는 모양입니다. 카피약이라는 것이 찝찝할 뿐이지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충분히 입증한 바이오시밀러인 것이죠. 허세틴이 미국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얼마의 타격을 받았는지 보면요. 3분기 매출액을 보니까 약 4천억 원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작년 3분기에는 8천억 원이 찍히던 허세틴이었던 걸 생각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죠.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니까 매출이 절반 뚝 떨어집니다. 아마 눈물도 뚝 나왔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셀트리온의 허주마만 시장에 출시된 게 아닙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오투루잔트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로 글로벌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쉬의 허투 억제제, 허세틴의 매출이 급감했다고 하니까 허세틴의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의 실적은 얼마나 급증했는지 궁금하죠? 셀트리온의 허주마가 미국 시장에서 3월달에 판매가 시작되었으니까 4, 5, 6월 실적이 찍혀있는 반기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2020년도 반기만 해도 벌써 8천억 원의 매출이 찍혔습니다. 거의 작년, 재작년의 매출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순 곱하기 2를 하면 2020년도 한 해에 1조 6천억 원을 벌어들일 기세죠. 그리고 앞으로 허주마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 매출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1분기 보고서랑 살짝 비교해봐야겠죠. 1분기 매출액은 3,700억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에는 약 4,300억 원 정도 더 벌었다는 걸 볼 수 있죠. 미국 시장에 갓 진출한 허주마니까 처음부터 시장 점유율이 클 수는 없을 텐데 시작부터 매출액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 허주마의 기여분은 아니겠죠. 다른 제품들의 매출도 섞여 있을 겁니다. 다음 3분기 실적 보고서도 보면요. 역시 매출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만에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최종적으로 2020년 한 해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요. 1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찍었습니다. 반기 보고서의 8천억 원에 단순 곱하기 2배를 한 1조 6천억 원보다 2천억 원을 더 벌었습니다. 셀트리온의 성장세는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매출액을 보면 2018년도에 약 1조 원, 2019년도에는 약 1조 1천억 원, 2020년도에는 1조 8천억 원의 매출액을 올립니다. 해가 갈수록 매출액은 증가하는 추세죠. 게다가 기업 사이즈도 엄청나게 큰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이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는 2배가 뛰어버립니다.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일반적으로 더 중요한데 이게 2배가 뛴 것이죠. 이러한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세는 글로벌 제약사 로슈의 허세틴 매출을 깎아먹으면서 그 시장의 매출을 흡수한 실적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저가에 카피하기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절반은 떼어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셀트리온이 절반을 전부 가져간 건 아닐 테고 다른 바이오시밀러들도 조금씩 나눠 가졌을 겁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제약사 로슈와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의 경쟁을 봤는데요. 허투 억제제 시장에서 오리지널 약과 카피하기 한판 붙은 경쟁을 받습니다. 로슈가 시장을 뺏겼죠. 그리고 HLB 그룹도 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서제약과 함께 말이죠. 파이로티닙이 바로 그 약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앞에서 사이즈가 큰 글로벌한 경쟁을 봐서 이게 될까 싶은데요. 항서제약도 만만한 기업은 아니죠. 이쪽 분야에서는 중국 1등 기업입니다. 아파티닙 매출만 해도 몇천억 원 단위입니다. 큰형님 항서제약과 HLB가 힘을 합쳐서 파이로티닙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허투만 타겟에서는 경쟁력이 없을 겁니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약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이로티닙은 세 가지를 타겟합니다. EGFR과 허투 그리고 허4까지 타겟합니다. 기존에 있던 신약들과 차별점을 둬야 경쟁력이 있겠죠. 그리고 이 파이로티닙은 항서제약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약이라고 합니다. 일단 효능이 있다는 건 입증되어서 중국에서 유방암 치료제로 정식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적응증을 보면요. 허세틴 치료 경험이 있거나 없어도 파이로티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허세틴 치료 경험이 있는데 효능이 없었던 환자들에게 파이로티닙을 써도 먹힌다는 겁니다. 허세틴은 먹히지 않아도 파이로티닙은 먹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이로티닙은 다른 적응증에서도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도세포 폐암, 임상 이상에서 ORR이 30%로 높은 효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허투 바이오시밀러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셀트리온을 좀 더 살펴보면요. 2014년 1월 한국 시약처로부터 유방암 치료제로 승인을 획득하였고 이어서 2018년 2월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큰 유럽 시장에서 허즈만은 퍼스트 무버가 아니었음에도 바이오시밀러 제품 중 점유율을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또 한 번 알 수 있는 사실은 화이자의 리피토처럼 세컨드 무버여도 효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거나 셀트리온처럼 높은 신뢰를 받는다면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이자의 리피토도 이미 고지혈증 치료제가 5개 정도인가 나와있던 상황이었죠. 다른 작용 기전도 아니고 동일한 스타틴 계열 치료제들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신약의 효능과 품질입니다. 늦게 나와도 앞에 나온 약들보다 좋다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게 시사하는 건 무엇일까요?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도 효능이 좋다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HLB 생명과학이 국내 독점권을 확보한 파이로티닙이 알고 보니 중국에서 이미 시판 허가를 받았던 항암제였습니다. 효능과 부작용은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을 받은 약입니다. 허투 치료제들의 시장 상황도 살펴봤는데요. 먼저 로슈의 허투 억제제 허세틴과 이 허세틴의 바이오시밀러인 허주마를 만든 셀트리온을 살펴봤습니다.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는 시장인데요. 여기에 항서제약과 HLB도 곧 참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만 시판되면 직접적인 경쟁은 적을 텐데요. HLB 생명과학이 국내 독점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중국 밖에서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